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땅과 함께 살아가기의 김신윤주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 여러분을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그리고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과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란 자리에 예술적 상상력을 풀어놓으시게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법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하나의 조각이라고 상상을 하고 이 조각들을 모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조각보처럼 다양한 색과 형태로 어우러진 우리의 법은 서로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서로 연결될 때마다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무한이요.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세요. 어, 저는 임신윤주라고 하고요. 공공예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예술을 하고 있으면서 내 작업을 커먼즈 아트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이 생태조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커먼즈 아트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커먼즈 아트가 어떤 식으로 법에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한 작업이 커먼즈 아트인 제 작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술 커먼즈 아트와 법. 커먼즈는 이제 우리가 대충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제일 요즘에 공동체 이론에서 제일 핫하죠. 이제 공통학이라고 공동 공동 소유, 공동 관리, 공유 자산 이제 공통의 부, 공통제, 공유제, 공유 활동 이런 것인데 말하자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공유 영역으로 what, why, how가 들어가요. 커먼즈를 하는 과정도 모두 다 커먼즈에 들어갑니다. 커머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커먼즈가 그 누구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즉 모두에게 속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공통의 규약과 규칙을 만들고 미분, 분산, 민주주의를 통해서 거대한 무의식적 절차와 과정의 행렬을 그려낸다. 그래서 커먼즈와 공공의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커먼즈가 특이성, 고유성, 그리고 뭐 국지성, 역사성, 장소성, 뭐 지금 당장 여기 이런 현실계, 그리고 굉장히 복잡계로 봐요. 그래서 현실을 복잡계로 보고 국지적인 영역의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시켜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커먼즈이고요. 이것은 종획 이전, 그러니까 예전에 공유지,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인플루저를 했죠. 그 종획이라는데, 그 종획 이전에 공통의 부부도 같이 그 땅에서 뭔가를 얻어서 먹고 했던 그 공통의 부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건 모두의 소유이자 이것은 곧 무소유이기도 합니다. 공공 주도의 관치가 아닌 시민 주도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커먼즈의 재발견과 재창안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공공이라 부르는 것, 사실 공공이 지금의 무슨 공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마법처럼 많은 걸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거 보편성, 모든 것을 다 통하는 보편성, 그리고 이제 커먼 센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커먼 센스, 커먼과 커먼즈의 커먼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커먼 센스는 같음의 공통이죠. 모두 같다는 거. 그래서 편재성, 무시간성, 무장소성, 무역사성, 무차별성, 무작위성이 특징이고요. 국가주의가 보편적인 하나의 모델을 현실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래야 돼. 그런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공은 종회 이후의 것이고 사유지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현 시대 게다가 이제 현 시대 공공 영역은 사유화의 바다 속에 있다는 점이며 사유화되는 과정이 자산이므로 사실상 사적 영역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공공적인 것들이 민영화되는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죠. 심지어
물을 사유와 어느 기업이 하려고 했을 때 뭐 물 전쟁, 물 투쟁도 굉장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의 예술론을 바탕으로 커먼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커먼즈 아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예술 생산 방식은 장인적 실천과 물상화된 상상력을 통해 평탄화되었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흉내내고 있으며 예술은 상품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 아름다움이란 세계의 구축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로 이루어진 다양체, 복수성 안에서 순환하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특이성을 발명하는 것이다. 예술은 노동의 특이한 형상과 오브제를 발명하는 것이고 언어적 표현이나 여러 기호들을 발명하는 것이다. 이 기호나 언어는 공통의 부를 이루어하며 다중이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예술로서 만든 것이 같이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공유적인 공통의 부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중의 향유 가능성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대중의 노동을 가치화하는 활동이다. 예술은 바로 살아있는 노동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진 상상력을 일컫는 것이다. 예술이란 그런 의미에서 다중의 활동이다. 그래서 네그리는 예술이라는 자체가 다중이 하는 공통의 부를 이루어가는 그런 활동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그리의 이론 중에서 여러 이론 중에서 대중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그리 예술론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전이라는 게 뭐 아방가르드죠. 전이란 대중 그 자체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음, 아방가르드 하면 앞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식으로 바깥에서 뒤에 있는 뭐 민중을 이끈다든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는데 지금 있어서 네그리가 주장하는 전의는 대중 내부 그 자체에서 추구되는 것이고 유기적인 지식인처럼 내부에서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의가 예술 자체이며 예술이 전이라고 한다면 전이 이꼬로 대중인 대중전이란 예술 대중, 즉 우리들 각자의 생산 활동이 예술이어야 한다는 것, 혹은 우리들 각자가 예외 없이 모두 예술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전이란 대중에 앞서가는 분리된 전이가 아니고 대중이라는 특이성의 집합체의 활동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문자 그대로 예술, 고유한 활동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대중전이라고 대중전이라는 단어로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중의 구성 권력이 있어요. 다중이 재헌 권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 제정을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필요가 돼서 구성 권력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할 수 있는 영능 이꼬르 뭐 능력의 뭐 포지티브한 말입니다. 낡은 질서를 뒤엎어 엎고 새로운 법적 규약들과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만들어가는 힘, 사회적 노동의 협력적이고 소통적인 네트워크들의 창조적인 능력, 존재론적 역능과 활력, 구성 권력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권력의 중거가 대중에게 있지, 권력자는 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중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변형되는 절대적 민주주의를 말하는데요. 한 번 권력을 넘겨주고 지배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선거제 민주주의는 절대적 민주주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거제 민주주의를 지양합니다. 반대합니다. 지도와 대중이라는 구도에서 지도를 삭제하려는 대중의 무한한 활동을 확장하려는 기획입니다. 말하자면 탈중심적이고 어, 대표제를 반대하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우리 이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 권법철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이제 대표자가 아니고 뭐였지? 실무자, 실무자 개념으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대표자가 일종의 실무자 역할을 하는 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먼즈 아트적인 개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그리가 자연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첫 번째 자연은 변형되기 전의 자연, 두 번째 자연은 자본주의 하에서 추상화된 자연, 추상에 의해서 무한히 이제 엔계로 계속 구원하죠. 엔계의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자연은
모두 다 하나인 추상화된 자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된 자연, 포스트 모던 자연, 이것이 두 번째 자연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자연이 바로 네그리가 말하는 만들어가는 커먼즈 아트가 예술 될 수 있는 자연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두 번째 자연을 포괄하여 인간 주체가 스스로를 포함하여 만들어내는 활동과 대상들. 그래서 이거 완벽한 인공의 자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대중전이가 세계 구축 속에서 창조한 특이성을 가진 공통적인 것, 그 창조 과정과 결과물 모두 커먼즈 아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커먼즈 아트적인 생산하기 위해서 펠리스 가타리의 주체성 생산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요. 공통적인 것 만들기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사업 주체에서는 근데 사업 주체는 나, 너, 그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펠리스 가타리는 좀 특별한 특이한 주체성을 주장을 해요. 주체성은 바우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원적이고 다성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통합적인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복수적인 타자가 내재하거나 자기 안에 내재하거나 이를테면 하는 주체성을 사유하며 동시에 본인의 중고 체제를 신, 국가, 아버지 같은 초자아적인 것을 두지 않고 자신의 실존의 영토, 고유한 활동에 두는 자기 중거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움직임을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태적 주체성이 우리가 말하는 커먼즈, 뭐 공동체성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대적 책임 주체가 아니고 관여적 주체, 뭐 서로 주체, 사회 주체, 뭐 간주체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요즘에 이제 하니까 아실 것 같고 관계망 속에서 뜻과 지혜, 아이디어가 모여서 어느 누군가의 행동을 촉발하는 구도 자체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관계망의 리토르델르라는 리듬에 따라 조성이 되는데 이걸 우주적 주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주체가 스스로에게 한정되어 무한히 위축되고 죄책감 동반하는 주체라면 탈근대적 생태적 우주적 주체는 우주적 장 안에 특이성, 고유한 개별성의 무한한 집합 활동을 확산시키며 그 능동적인 힘을 긍정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페리스 가탈의 주체성 개념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생태, 생태 쪽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많이 실제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리토르델르, 들레즈와 가타리가 함께 썼던 천개의 고온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리토르델르는 다성적 배치, 뭐 반복되는 화음나 리듬을 얘기하는 거지만, 공동체 이론에서도 리토르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적 관계망은 독특한 리듬과 화음을 가지고 있어서 식생, 문화, 삶의 방식, 생활 습관 등에서 자신의 특이성을 드러낸다. 리토르넬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나 감각, 지각 작용이 바뀌고 세상을 재전유하고 재창조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특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진 움직임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기능하느냐, 내용이, 움직임. 완전히 다른 감수성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는 것은. 즉, 세상 볼 수 있게 하는 것,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이 리토르델로 화음을 따라서 탈영토화하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리토르델르가 맞아 예술적인 방법론에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것은 펠리스 가타의 세 가지 생태학이라는 것인데요. 자연 생태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의 문제, 환경 오염이나 뭐 지금 뭐 기후 문제, 사회 생태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고 뭐 민주주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마음 생태는 주체성 생산의 문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구축하는 것, 집합적이고 정동적이고 구성적이고 아까 말한 인공의 자연이자 예술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태를 융합시키는 과정이 세 가지 생태학의 과제이며 그레이트 베이슨이 강조했던 마음 생태, 즉 주체성 생산이 중요하고 주체성 생산의 주요 과정인 예술이 생태 문제에서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펠리스 가타리도 마음 생태를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좀 중요시해서 카오스 모제 뭐 이런 책을 따로 이제 뭐 쓰기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의 복잡계를 이 복잡계를 얘기하는데 이 마음 생태에 바로 예술과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은 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삶을 구축하는 그 주체성을 생산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 제가 마음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거나 생겨나는 것이고 이성, 지성, 감성, 정신, 영성, 사회적, 집합적, 시공간적, 사건적 특징이 있죠. 뭐 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네, 생태철학자 신승철은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넓이의 마음, 높이의 마음, 깊이의 마음. 넓이의 마음은 사물과 자연과 생명, 기계와 헌정적인 주체성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양상으로 어, 다시 말해 헤로의 말처럼 인간은 대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대지 밑에서 꾸물거리는 존재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이나 지구법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넓이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청소기, 그 혼자서 방 닦고 다니는 이렇게 쓸고 다니는 움직이는 청소기의 마음을 이렇게 동화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청소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넓이의 마음은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만나게 하는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높이의 마음은 의미와 가치에 따라 생명력을 발휘하는 결사와 결단의 마음. 높이의 마음 예로 그 김신철이 쓴 글을 보니까 감옥 안에서 이렇게 쓴 글을 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뒀지만 굉장히 어, 본인이 본인이 택할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것과 그 택하는 마음, 깊이의 마음에서는 불교의 대긍정, 밑바닥 우리 마음속 밑에 있는 대긍정 그리고 밑바닥 감정으로 침해하다가 되튀어오르는 놀라운 주체성 생산의 순간도 깊이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커먼즈 아트가 무엇이고 커먼즈 아트와 커먼즈 내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커먼즈 아트는 다중에 내재된 잠재력이 공동체의 관계망을 통해 특이성을 가진 공통을 창조할 수 있도록 미학적 활동을 하는 예술이다. 관계망을 기반으로 내부에서 실행하는 예술로 그 자체가 커머닝이기도 하다. 변호사 그리고 이제 아까 구성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기존의 법을 지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것에 대해 말 오타입니다. 구성 권력의 관점에서는 대중이 법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법 개념에서 초점을 맞추며 절차에 법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존의 법을 무화시켜가는 대중의 법 제정 활동 자체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 제정 활동 또한 대중의 커머니이며 예술은 이에 일조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중의 구성 권력이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새로운 법, 제도, 삶의 형식을 창조하는 것을 하나의 커먼즈 아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그 자체를 저는 그 자체, 같이 함께 만드는 그 자체가 커먼즈 아트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술로 보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대중과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 예술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제정 자체가 자체를 하는 그 대중들의 재정 활동 자체를 커먼즈 아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의견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에 그 저하고 임지연 선생님하고 김현준 선생님하고 어 창량 미래의 집이라는 생태 조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획서 중에 쓴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획서를 썼기 때문에 누가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는 임지연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주민, 예술가, 법률 행정가가 자연의 권리를 인식하고 함께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발의함으로써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연대를 형성한다. 규칙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규칙을 만들지만 규칙이 공동체의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구성 권력의 완성형이 아니고 과정형이자 미래 진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 발의 생태 조례 제정이라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예술적 형태로 접근하여 새로운 감수성과 공동체 구성을 실현하도록 제안한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커먼즈 아트와 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하나의 마음 프로젝트 원 하트 프로젝트입니다. 한 1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저런 개념들을 아는 것보다 가장 실질적으로 생명력이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이성에 저지르거나 이성을 잃고 저지르거나 한 모든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건 마음이구나 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원 하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일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원 하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원 하트 패치, 그러니까 조각보죠.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조각보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하고 그것을 연결해서 원 하트 모뉴먼트, 기념비를 만드는 프로스, 그 과정이 있어요. 기념비는 뭐 사회적인 뭐 트라우마타이즈 되어 있는 장소에 만드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사회적 이슈들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모양새도 있습니다. 잠깐 패치에 대한 부분 얘기하자면, 패치는 원래 조각이에요. 구멍난 부분 때우기 위한 작은 조각이나 조각난 작은 공간, 또는 채소나 과일이 굉장한 작은 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세계 끝에 버섯을 지금 맺고 있는데 좋은 개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인간과 비인간들이 수많은 시간적 리듬을 겹치며 다양한 빛을 통해 형성하는 생태적 얽힘의 관계망도 애나칭은 패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조각보 작업은 여러 가지 색상, 무늬, 소재, 크기, 모양이 작은 천 조각이나 큰 천 조각들을 서로 이어붙여 하나의 천으로 만드는 수혜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작업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한 작업 중에 2017년도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그때는 뉴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 레지던시 뽑혀서 와서 이제 한 작업이에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 안 들려요. 어떡하지? 안 들려요? 네, 그게 뭔가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설정. 이 설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음, 어, 소리 들리나요? 그 공유 선택창이 나오면 잠깐 네. 공유를 중지했다가 그 공유 선택장을 누르면 그 왼쪽 하단 모서리에 사운드 공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그 맞다. 브라우저를 공유하면 아마 네, 들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체 화면에 해서 또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이게 광주에 와서, 제가 광주 고향이지만 몇십 년 만에 와가지고 양동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 골랐어요.
이제 먼저 프로젝트 같이 할 팀들 소개받아서 같이 하고 SM 선단인데 광주 시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5.18 유관 단체들 분들, 시민단체분들 있고 일반 학생들, 예술가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송 쪽에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광주 광산구에는 고려인 마을에 와 계시는 고려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색다른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는 탈북민 공동체도 같이 있어서 광주의 연상을 였어라고 아버지 드론으로 촬영했는데 나중에 한번 퍼포먼스로 이렇게 음악가들과 같이 와가지고 5월 어머니들 분이세요. 이제 5월 8때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있고 광주 시민도 같이 있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저걸 모두 다 있는 그때는 있는 작업을 하는데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일을 하고 하느라 저는 어느 정도 순간에 이제 이미 쓰러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쓰러지고 그 광주에 이제 저기 계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다 주도가 돼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긴 하는데 좀 놀랐어요. 제가 만나본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도 공감대 큽니다. 도청 앞에 분수대죠, 여기가. 지금 5.18 전야제 작품으로 이걸 했어요. 사실은 전당하고 5.18 5.18 쪽하고 지금 그때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당 작가로 와가지고 5.18 작업을 해서 난리가 났긴 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싸고 밤이 됐을 때 전야제 때 음악과 함께 안에서 이제 불을 하나씩 켜는 라이트 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긴 다 안 나오지만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이거 제뉴인 프로젝트라고 2017년에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5년에 유민크로스 드림즈라고 이렇게 노벨 평화상 받은 여자분들하고 그러니까 평화운동 하시는 세계 이제 여성분들이 북한에 가서 DMZ를 건너오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조합부 기획으로 이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보들을 중요한 것은 이제 남한 여성들, 또 외국에 있는 여성들, 또 북한 여성들이 다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고 여기는 저는 못 간, 저는 한국인에서 못 간 평화궁전. 근데 지금 공유가 화면 전체가 공유되고 있어서 닫았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 공유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바탕화면 전체가 공유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네요. 잠깐만요. 이거 왜 화면 전체가 되지? 제가 공유할까요? 네, 선생님, 어, 저한테는 전체로만 계속 보여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뭐, 네, 그때 이렇게 했던 거고, 또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이고, 네, 내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 어, 이거는 이제 위안부 관련된, 이거는 그냥 미국에는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어떤 건데, 그때는 제가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음, 한번 더 봤습니다. 그, 여기는 월스트리트에 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자유주의 90%를 위한 거 설치를 했는데 바로 경찰한테 잡혀갈 뻔했습니다. 바로 저기 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형제복지원 관련된 그 작업인데 이분들 다 거기 생존자들이에요. 지금 이분들하고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저기 했고 내려 올려주세요. 나중에 전시는 국회의사당 앞에다 이렇게 쭉 옆으로 해놨었는데 거기에 뭐 군 피해자 뭐 성감하고 뭐 어쩌고 하는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이제 시설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많이 대거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하나하나에게 하나하나 이슈들을 조금씩 이제 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올려주세요. 이제 그리고 그 작품 중에 하나를 노숙 농성을 했었는데 농성장 앞에다가 씌웠는데 이게 18년 9월 3일에 설치했고 그때부터 20년 5월 21일까지 거의 뭐 1년 반, 2년 가까이를 그대로 해서 이 자체가 함께 작품이 함께 비바람 맞고 이렇게 햇빛을 타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가도록 했는데 함께 굉장히 그때 그래가지고 이 낡아진 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농성은 이제 풀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되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고 작품이 시간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 내려주시겠어요? 더 이제 올려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19년에 아니 2021년에 했던 코로나 시기 중에 한 건데 이 작품은 보여드린 이유가 좀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올려주실래요? 작품 자체를 이제 바깥에 실내에 걸지를 못하고 그때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어떤 숲의 가로수에 나무들이 길에서 그런 설치를 했는데 포항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쁘기도 엄청 예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듈라이징의 특징을 봤어요. 말하자면 많이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두 명씩이나 모든 조직들에 이런 사람들에게 재료를 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줌으로 만나고 하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뭐 다 뭐든 좋지만 했지만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일파만파 많이 퍼져가지고 아 이렇게 그 공동체 운동에서 커뮤니티도 너무 크다 하면서 하는 그 모듈이 역동성이 이것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언제든지 더 이렇게 다른 방법 찾아볼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아니 내면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그쪽에 외국인들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참여를 많이 해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외국인들 작품인데 좀 달라요. 한국인들하고. 색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 인터뷰 작품들이 많은데 그걸 올려주시겠어요?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이제 보여드리게. 이게 다 기념비거든요. 저것들 하나하나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남산에 있는 안기부 건물을 이렇게 무슨 시상식 때 초대를 받아서 초청작으로 설치를 했는데 안쪽에서 불을 절반밖에 안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또 지금 상황 같이 아주 아름답게 잘 보였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설치에 대한 얘기예요. 기념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게 제가 생태에 대한 작업을 이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2022년 작년에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작가로 선정돼서 작품을 했어요. 그때 통영 시내에 있는 사람들, 통영시 섬마을 사람들, 통영에 시험이 많은데 섬마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뭐 광주, 서울 뭐 다른 지역 분들하고 다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품했습니다. 이 유튜브 첫 번째 것은 유튜브 그때 같이 촬영해주신 분이 여기 저희와 이번에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 강호진 감독님이신데 강호진 감독님이 네 하신 작품을 한번 보시게요. 선생님 유튜브를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음, 소리 잘 들립니다. 화면 스탑됐,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어, 아픈 바다. 쓰레기 없고 주제는, 행복한 그런 주제는 바다. 바다 생태예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바다 자체에 대한 것, 모두 탄소의 발자국이 짓밟아버린 우리의 사계절, 욕망의 발자국이 우리 미래 세대의 꽃 같은 웃음꽃을 앗아가고 있구나. 이거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가 쓰레기가 이렇게 비닐이 끼워져 있고 쓰레기도 떠다니고 바다의 상황. 바다야! 그만 변해. 내가 변할게. 고래들이 바다를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들한테 신경을 좀 더 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소리도 내지 않고 뭐 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위협으로 지금 당장
당장 행동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새마을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몇 명씩 모여가지고 밤에 작업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섬에는 중학교에 전교생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한 명은 예전에 군 변기청에 있어서 이쪽에 이제 수공예가 발달됐는데 누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인 누빔을 만드는 곳에서 연결하는 작업을 다 했는데 작업을 해주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스탑 해주세요. 제 이제 강호진 감독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은 제가 공유를 할게요, 선생님. 예. 밑에 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만들어졌는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밑에 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이건 앞에 조금 보면 되는데 음악이 생태일치 협동조합의 신동석 음악가가 해주셨는데 사운드를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빛이 가끔 움직이고 바람으로 공간이 이렇게 한 번씩 펄럭펄럭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심하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작게 이렇게 해놨지만 앉거나 누워서 보도록 해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원하트 프로젝트가 아날로그인 프로젝트라면 어셈블리 프로젝트는 온라인 프로젝트예요. 온라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 온라인 커먼즈 아트라고 할 수 있죠. 어셈블리 프로젝트가 지금 2020년 5.18 40주년에 5.18 민주화 기록관에서 초대받아서 한번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제 걸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클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대로 되나요? 네. 어셈블리 5.18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참여하기, 갤러리, 전시관 이렇게 있어요. 어셈블리 5.18에 한번 전시관을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한번 옮겼더니 커다랗게 여기도 조합부처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지금 지워진 상태예요. 영상들은 패스를 하고 이게 뭐냐면 5.18과 관련된 본인의 기억이나 생각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을 뭐 어떤 형식으로든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뭐 무엇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이야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는 5.18 관련된 기억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하나 그리고 외국 이제 베를린에서 이렇게 5.18 때 하셨던 분들이 어 여기 유럽 뭐 한인 대표이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땠고 저쨌고 하는 또 여기는 김영수 선생님 무용부 여기 뉴욕에 계시는 무용수 분 자기가 어떻게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 보내주셨어요. 제 개인 베를린에서 했던 5.18 때 했던 그 행진 같은 거 어떻게 했다. 그거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근데 위령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를린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작품을 참여하신 분, 여기는 5.18 당시 전남대 교수분이셨는데, 작품 소개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셨죠. 근데 여기에 앞쪽으로 가서 보면은 특이한 작품이 있어요.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작가분들 작품 엄청 그리고 뭐 첫 번째 5.18 이후에 첫 번째 민주 뭐 전남 미술 공동체 창 포스터부터 아주 유명한 그 판화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볼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와서 봐주세요. 작가분들 직접 작품도 많이 올려주셨고 여기는 바느질로 만든 작품이고 학생이 만화를 그려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그 아주 유명한 5.18 연작 판화인데요. 광주 전남 미술 공동체 창작단에서 연작으로 만들었어요. 이 판화는 되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봐도 그래서 그 작품들 했던 것들을 다 올려주셨어요. 또 여기에 어떤 전남대 학생 한 명이 미소대 학생이 그림을 그려서 올렸는데 이 작품이 제 이제 한겨레 신문 작품에 대한 인터뷰 한번 할 때 거기 뭐 작품 소개해달라 했을 때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학생은 그림을 그리고 본인은 어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본 다음에 자기는 광주 지역 사람이 아니고 부산애가 될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래 했고 이렇다 하면서 음, 이걸 썼습니다. 이제 근데 그림 작품이 너무 좋기도 하고 광주 지역이 아닌 또 세대가 다른데 거기서 참여한 아주 좋은 작품이어서 제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나가지? 그냥 어떻게 나가요? 이게 다, 아, 이거 이제 가장 최근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어셈블리 디그로스예요. 이제 탈성장인데 이 작품을 시작을 하고 소리가 들리시나요? 음, 죄송합니다.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소리가 저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리시죠? 들려요? 이 소리 같은 경우 이 책을 이제 떡갈나무 혁명 꿈꾸며를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갈나무 혁명을 꿈꾸며 떠난 그 신승철이라는 당신이 사람의 감히 그 어떻게 목소리를 신동석 스웨덴의 청소년인 그레타 툰베리가 트렁크에 AI를 던진 이용해서 날선 재현한 마른 거예요. 기후위기에 재현해서 직면한 그 목소리를 청소년들의 재현한 걸로 목소리를 읽는 시원하게 걸로 이제 배달한다. 이 작품에 참여를 했어요. 기후위기는 그래서 미래의 기회의 상실이자 디지털 작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실존의 온라인 위기이기도 프로젝트 같은 하다. 경우는 이런 그리고 다양한 한국의 지금 같은 청소년 AI도 기후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서 또 2021년에 다양한 만든 방식의 기후시민의회는 이제 막삭을 틔운 도토리이다. 이야기들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싶습니다. 전망상실, 프로젝트인데 기회상실의 제가 시대에서 아직 정보와의 사실 협치를 신승철이 제 거부하고 남동생이어서 대치로 향한 아직 도토리의 상태가 안 좋아서 반란이다. 만들어 놓고 아직 페이지를 잘 못 한국의 들어가 봐요. 청소년들의 현실은 기후난민 그리고 잘 청소년들의 고쳐가지고 현실과도 또 진행을 할 공명하다. 생각입니다. 지금 딱 3명이 기후난민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겪는 체념 방 증후군은 홍보를 잘 하루 종일 못해가지고 천막에서 누워 그렇습니다. 지내는 그래서 난민의 심각한 상황의 쇼크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커먼즈 아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레스 가타리가 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식인과 예술가는 다양한 공중이 편리하게 사용할 개념, 지각, 정서로 이루어진 도구 상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너무 길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